이미 합의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놓고 세금 도둑 비난하는 새누리당 속셈이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 부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을 놓고 세금 도둑이라고 원색적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31일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 수석 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친이의 정치가 아닙니다. 이미 당시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에 대해 사무처의 직원 중 상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 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한 것입니다.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의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국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 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규정까지 해두었는데 조직 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 부처로 부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를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위원회 설치하는 사무처는 정부 부처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냅니다. 3급 임명 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왜 이제 와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서 가라앉은 소중한 생명을 놓쳐버린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우리 온 국민들은 알고 싶어합니다. 때문에 어렵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고 사무처를 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 구성에까지 간섭하고 흔들려는 시도는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니 권력 암투니 청와대발 인사 전형이 들려오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부과한 4천억 원대 조세 소송에서 8년 만에 졌습니다. 국세청은 세금과 이자는 물론이고 지연 손해금, 변호사 비용 등 자그마치 2,500억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복잡해 정하는 회계 처리에 정작 세금 매기는 과세관청의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결말입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이 너무 많이 걷었다가 다시 돌려준 세금이 무려 8,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점점 과세에 불복한 조세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서 우편 송달을 하루 늦게 하는 바람에 포스코 ICT에 거둬야 할 입찰 담합 행위 적발 과징금 71억 원을 못 받게 됐습니다. 실수치고는 너무나 어이없고 너무나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대기업 봐주기 위한 고의적 실수였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늑장 처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년 연속
세입 부족에 적자 재정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계산도 못하고 수십억 원 과징금도 제대로 못 챙기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의 반성과 진상조사,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와 충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다가 9월 초 종식 선언을 했고 다시 보름 만에 전남, 영암에서 재발 후 소강과 재확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제 소독, 이동 제한,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벌칙 강화, 과태료 처분 강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충북, 충남, 경북, 경기까지 확산되고 재래시장에까지 침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철통 같다고 말이나 하지 말던가 방역 체계와 백신 접종 정책 모두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발생 1주년이 됐는데 퇴치도 못한 책임은 방역 잘못, 방역관리 구멍, 정책 추진의 타이밍을 놓친 방역당국의 정책 실패입니다. 소강과 재창궐의 책임은 축산 농가가 아님이 자명해졌습니다. 이런 무능에 대한 응당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한 WTO에 제출한 우리나라 쌀 관세율 513%에 대해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이의를 제기해 조만간 양자 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줘야 하는 것이 협상인 바 쌀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밥쌀용 쌀을 도입하려는 것 아닌지 농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지난해 10월 5일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고 계속 내리기만 한 쌀값을 생각하면 식탁 물가 잡기 위해 밥쌀용 쌀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쌀 관세율 513%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고 밥쌀용 쌀을 수입하자는 것 또한 국내 실정을 감안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농민들은 AI의 쌀값에 멍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된 농업 대책 만들어 식량 주권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